연봉 인상이 이 과정에서 되면 너무 좋고요. 되지 않더라도 저는 얻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회사는 내가 더 이상 열심히 일을 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 만족스럽지 않다면 연봉 인상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류지연 변호사입니다. 오늘 연봉 협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오늘 연봉 협상의 주제는 밉보일까 두려워서 연봉 인상 요청을 이야기조차 하지 않는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 연봉 인상에 대해서 요청하고 싶은데 혹시 이게 좀 내가 밉보이지는 않을까? 라는 두려움 때문에 말조차 꺼내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왜 여러분들께서 연봉 인상을 요청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포인트를 한번 찝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울지 않는 아이에게는 젖을 주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배고프다고 울어야만 엄마도 아기가 배고프네? 밥 줄 시간이 됐구나 하고 밥을 준다는 것이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항상 성과도 좋고 하더라도 보통의 매니지먼트나 대표들은 만족스럽게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간단 말이죠. 본인이 실제로 연봉 수준에 대해서 불만족하는지 처우에 대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직원들 한 명 한 명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직원이 한 10명 정도 있는데 대부분 본인의 처우에 대해서 연봉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직을 할 때 처음 면접 볼 때만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이후에 말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도 본인 스스로의 가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면 그 누가 본인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먼저 연봉 인상을 해줄까요? 먼저 본인이 객관적으로 본인의 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충분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만큼 합리적인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본인이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회사에게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본인의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이 인식시키는 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 주의해야 될 포인트가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코로나로 힘든 상황이고 보통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쪼들리는 환경에서 임금을 주고 한단 말이죠. 이런 환경에서 자칫 잘못 본인만 이기적인 느낌으로 이야기를 했다가는 사실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봉 협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두 가지 포인트. 첫 번째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전년 기준으로 본인이 매출에 대해서 얼마나 기여를 했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기여도가 성과로 이렇게 드러났다든지 마케팅을 하는 마케터라고 하면 본인을 통해서 매출이 얼마나 발생했다든지 그죠? 이 본인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상대방이 끄덕거릴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와 증거나 아니면 합리적인 수준의 그런 자료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말투와 태도가 중요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결국 본인이 지금 이런 환경에서는 제대로 된 업무 결과를 이끌어내기가 힘들다. 본인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왔고 성과도 나왔지만 이런 환경에서 이런 조건으로는 더 이상 모티베이션이 잘 되지 않아서 본인도 스스로 좀 힘들다. 조금 더 개선된 환경에서 더 집중해서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회사 측에도 제가 숫자로 아니면 기여도를 통해서 결과로 보여드리겠다라는 방향으로 각을 내세우지 않고 어떻게 나와 회사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보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본인만 잘 살겠다고 본인 연봉 협상만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거 인상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의 태도는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이죠. 힘든 줄 알지만 저도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왔고 이런 성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앞으로 더 성장하고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조건이 좀 개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 과정에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연봉 인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나만 사실 쪽팔리게 되고 회사 측과의 관계도 좀 껄끄러워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생각 하실 필요 없습니다. 연봉 인상이 이 과정에서 되면 너무 좋고요. 되지 않더라도 저는 얻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연봉 인상을 요청을 했는데 회사 측에서 거기에 대해서 거절을 한다면 사실은 첫 번째, 본인의 가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얻어가는 게 있고요. 두 번째,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지금 당장 들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미안함을 가지고 있고 다음번에 투자가 들어오면
김 매니저에 대해서는 연봉 인상을 꼭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이야기조차 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그 다음 협상도, 그 다음 연봉 협상도 또 어렵게 될 겁니다. 그래서 차선책, 그 다음 향후의 협상을 위해서도 혹시 거절을 당할 염려가 있더라도 정중한 태도로 본인이 근거를 가지고 합리적인 선에서 연봉 인상 요청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죠. 물론 연봉 인상이 되면 너무 좋고요. 네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치사하게 내가 이 이야기를 했다고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거나 이런 회사가 있다면 이거는 또 한 가지 증명된 겁니다. 이런 회사는 내가 더 이상 열심히 일을 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알아주지 않을 회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플랜 B를 준비하셔야 돼요. 이런 회사에 더 이상 몸담고 계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밉보일까 두려워서 연봉 인상 요청조차 하지 않는다면 저는 반대합니다. 연봉 인상 요청하는 게 맞고요. 기본적으로 본인의 가치는 본인이 드러내야 됩니다.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인식시킬 때의 커뮤니케이션적인 부분에 디테일하게 조금 고민해 보시고 서로 윈윈하는 구도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고요. 심지어 여러분들께서 그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거절을 받으시더라도 그 다음 협상을 위해서는 한 단계 스텝업을 하고 민주를 기도두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게 훨씬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족스럽지 않다면 연봉 인상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협상 전문가 류재현 변호사였습니다.